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과 당의 요청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당장 마땅한 서울시장 후보군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물난에 빠졌다는 평가 때문인 듯도 싶은데요. 서울 송영길, 경기 김동연 출마론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죠. 지난해 재보선과 이번 대선에서 잇따라 패한 민주당, 사직생의 각오를 다졌는데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겠다, 인적 자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지도자들은 국민과 당의 요청에 응답할 책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김대중처럼, 노무현처럼, 문재인처럼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주시리라 믿습니다. 전현직 대통령들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선당 후사를 강조했는데요. 그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당 안팎에선 이재명 상임고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이 고문은 일단 모든 지도자 명단에서 열애를 시켰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끝난 지 3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 일테면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후보로서 출진을 하는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좀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네. 예, 당도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이 고문께서도 많은 그 고민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문이 자꾸 호출되는 이유, 그만큼 민주당이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서울시장 후보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 당 밖에서는 거기까지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물밑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당의 지도급 인사들께서 일테면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물난이다 이런 이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인물이 없다는 이야기, 당 밖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는 당내에 상당히 인물난이 겪고 있기 때문에 예. 서울시장 선거가 갖는 상징성이자 간판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데서 당 내외의 어떤 유력한 분들을 차출하자, 이런 얘기들은 자발적으로 서울시 내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물이 많았다면 총동원령을 내릴 이유도 없었겠죠. 게다가 차출론, 구체적으로 송영길 카드가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당내 인사의 추천과 이재명 고문의 좋아요, 여기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직접 송영길 전 대표를 만났죠. 오늘은 윤홍중 공동비대위원장이 송 전 대표를 조계종 법회에서 조회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타진했겠죠.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국민들과 우리 지지자 그리고 당원에 대해 당이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면서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여지를 남긴 겁니다. 송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 2일까지는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야 하죠. 조만간 분명한 입장을 밝힐 듯 싶은데요. 송 전 대표의 갑작스런 서울시장 출마, 명분이 있느냐 싶기도 합니다. 당내에선 패장이 선거에 나서는 건 옳지 않다, 부정적인 기류도 강하죠. 여기에 이길 수 있는 후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좀 오세훈 시장이 매우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데 그냥 감으로 할 문제냐 이게.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 임종석, 이낙연, 김동연 다 조사를 해봐서 어떤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가 훨씬 우월하네, 월등하네. 그럼 당연히 당에서 참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송 전 대표가 서울에 연고가 없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인천에서만 5선 의원, 민선 시장까지 지냈죠.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86 용태론을 꺼내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때도 인천 시민들에게 사의를 표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5선 국회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계양구 구민 여러분,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으로 저를
신임해 주셨던 인천 시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상의드리지 못한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장 출마라 결국 서울 시민의 판단이 중요할 듯합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송영길 활용법, 사실 서울시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장에 출마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죠. 송영길 대표가 부산에 연고가 있으신가요? 송영길 대표는 명예 부산 시민이시고 가덕 신공항 전도사죠. 부산에서 와주시면은 그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850만의 그 노무현과 문재인을 만든 그 사람들이 예. 송영길 대표를 이제 민주당의 한 명의 정치인이 아니고 우리 식구처럼 여기고 좋아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부산이 제2의 물류기지로서 우뚝 서야 되고 여기에 중심이 가덕도 신공항이다. 이런 흐름에서 부산을 자꾸 다니셨는데 예. 결국 당대표 시절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만들어낸 것까지 생각하면 저도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런 정도면 저는 부산시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상은 자유라는 비판을 들었지만 말입니다. 정치적 상상력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좀 지나친 상상력이 아니신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연구를 따지면 제가 사실은 부산 교도소에서 살았어요, 꽤. 과거 국민의힘도 전국선거 4연패라는 쓰라린 기억이 있죠. 민주당의 상황이 남일 같지 않아서였을까요? 이런 훈수까지 뒀습니다. 정치 입문한 지 열흘, 일주일 된 신인을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으로도 앉힐 만큼 민주당이 강단을 할 수 있는 정당이라 그러면 과감하게 부산이고 서울이고 신인들 공천하셔도 된다고 봐요. 저는 어차피 지금 누가 나와도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이고 그런 의미에서 왜 신인은 공천하지 못합니까? 민주당의 정치 신인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강단 있는 공천 배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 공천 금지 원칙입니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무리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하고 공간위에서도 철저히 가려내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실패한 부동산 정책 과연 어느 선까지일까요? 당장 임대차 3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나마 당내에서 서울시장 출마에 적극적인 박주민 의원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또 한번 과감하게 좀 붙어주면서 뭔가 세대 교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주민 의원의 상징성은 또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의 느낌은 또 아니라는 점, 그런 면에서 머리가 훨씬 더 아픈 거죠. 서울시장과 달리 경기지사는 민주당의 후보군이 풍족한 편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경기든 서울이든 일단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출마를 위한 정지 작업이죠. 오늘 민주당과 합당에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함께 저희 새로운 물결이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정치판을 바꾸고 또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정치 교체의 그런 뜻을 실체로 옮기는 일을 차질 없이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정치 희망을 꼭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대하고 낳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래로부터 반란을 꿈꾸며 창당한 새로운 물결,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김동연 대표, 제3지대를 기치로 내걸고 거대 양당은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까지 강하게 몰아붙였었죠. 다만 그 두 분이 그동안 걸었던 길로 봤을 적에 과연 공조나 단일화까지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를 갖고 있고요. 그 두 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정치 기득권의 한 축이었습니다. 성찰과 또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비전에 대한 그 서로 간에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김 대표의 입장, 지금은 어떨까요?
그래서 예. 당을 뭐 만들어 움직이는 게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렸는데 굉장히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보이겠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모인 분들로 알고 있는데 예. 이분들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사기당했다는 느낌도 좀 들고 이 정당을 개인 정당화하는 이런 문제가 아직 역시 여기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달까지만 해도 윤석열 당선인과 깐부를 꿈꿨던 권영진 대구시장. 3선 피로도에 낮은 지지율 때문일까요? 결국 오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이 대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이 대구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권 시장은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출 적임자를 선택해달라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어 대구의 발전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 시민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적임자가 누구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홍준표 의원이 양강으로 꼽히죠. 김 전 최고위원은 공교롭게도 바로 어제 이 적임자란 단어를 사용해서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손잡고 대구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저 김재원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윤석열과 손잡고 대구 발전으로 잡았습니다. 반면 홍 의원은 윤 당선인의 형님으로 통하죠. 특별 신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활주로가 한 3.8km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비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다만 홍 의원의 정치 스타일, 유력인에게 연연하는 분은 아니죠. 윤 당선인과도 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른바 윤심 경쟁을 벌이기보단 자력 갱생에 무게를 둘 듯 싶습니다. 이런 홍 의원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죠. 바로 공천 누리입니다. 홍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무소속 출마 이력자와 현역 의원에게 페널티를 주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홍 의원은 10% 감점을 받게 됐는데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던 25% 감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불만입니다. 100m 경주를 뛰는데 10m 앞에 뛰는 사람과 경주라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우사인 볼트냐는 겁니다. 글쎄요, 홍 의원뿐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천 룰이죠. 유불리를 판단해 출마 여부를 선택하는 건 홍 의원 개인의 몫입니다. 사실 지금 홍 의원이 걱정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입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6월 지방선거에 측근을 내보내는 게 아니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씨의 유 변호사에 대한 관심 예전부터 지대했다고 하죠. 유영아 변호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많이 아껴요. 그래서 2012년대 총선 때에도 공천을 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특히 2016년 저희가 당대표를 할 때 유영아를 찝어서 내려왔었어요. 공천을 준다 무조건. 그래서 저희가 유영아 변호사는 공천 안 된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청와대랑 갈등에 그러니까 총선 공천 갈등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한 명이 유영아 변호사였어요. 그렇군요. 친박계로 통하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유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지면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 의지를 다졌습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가장 측근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뭐 애틋한 감정이 있을 거고요.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정치적 명예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인데요. 뭐 적극적으로 서로 또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서 시민들의 그 선택을 받아야죠. 이른바 윤심과 박심, 대구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듯 싶은데요. 이러나 저러나 홍준표 의원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